네, 안녕하십니까. 참화제과 대표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인수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빨리 하면 좋은 6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하지정맥류 수술 왜 방치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정맥류 수술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즉 놔두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심해질수록 수술이 오래 걸립니다. 수술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마취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마취약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심하면 심할수록 수술할 게 많겠죠. 수술 후에 통증이 더 많습니다. 심하지 않은 분들은 수술을 빨리 끝나지만 수술하고 덜 아프고요. 심하고 뭔가 할 게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수술이 통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요새는 하지정맥류 수술이 많이 간소화돼서 대부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상당히 빨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서 오래 걸려서 많이 아픈 사람들은 회복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수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혈관 하나만 심하지 않고 범위가 적은 분들이랑 혈관이 여러 개 이미 고장이 나 있고 많이 울퉁불퉁한 심한 사람들은 수술비가 당연히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수술할 게 많고 수술이 많이 걸리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과 금방 끝나고 심하지 않은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 비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섯 번째,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멍도 들고 출혈도 생기고 앞서 말씀드린 통증, 그 다음에 드물지만 감염, 그 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혈관이 굵고 심하고 뭔가 수술이 오래 걸리고 수술 때 오래 누워있었고 관련된 약이나 처치가 많아지게 되면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즉 수술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면 당연히 수술 후에 합병증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간단하고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당연히 적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심할수록 재발도 잘 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재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로 혈관의 직경, 혈관의 굵기, 즉 혈관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얼마나 심하게 커져 있냐인데 진행이 되는 분들은 혈관이 점점 커집니다. 심하지 않은 초기의 경우에 혈관의 사이즈랑 이미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부종이 생기는 하지정맥류 3기, 4기를 넘어가기 시작한 환자들은 평균적인 혈관의 직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수술 후에 재발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가 혈관의 크기입니다. 즉 심할수록 진행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수술도 오래 걸리고 아프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거기다가 재발도 더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는 가급적 빨리 치료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은 6가지 이유. 첫 번째, 심할수록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할 게 많을수록 심할수록 수술 후 더 많이 아프고요. 세 번째, 뭔가 할 게 많고 오래 걸렸을수록 수술 후에 아프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요. 네 번째, 심한 사람, 울퉁불퉁한 게 많은 사람, 당연히 간단한 사람보다 수술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다섯 번째, 수술이 오래 걸리고 뭔가 많이 하고 한참 걸린 사람들은 그와 관련돼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더 많아지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심하고 많이 늘어나고 울퉁불퉁 혈관이 굵은 사람일수록 똑같이 수술해도 재발률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실하게 진행된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5년 뒤, 10년 뒤 봤을 때 훨씬 나한테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